자, 1597, 세빈이도 질문 끝났어? 오케이. 지율이 질문 더 없는 거고. 자, 가자. 이게 답이, 나 왜 없지? 그리고 좀 기왕 만들 거면 보기를 좀 비슷한 수로 주든가. 너무 크게 잡았어. 얘들아, A를 출발해서 다시 A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 B, C, D를 어떻게 깔지만 고민을 하면 돼.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경로를 이렇게만 생각하면 뭐예요? 4팩입니다. 뭔데요, 이게? BD까지 연결 다 되어 있을 때. 그러면은 뭐 A에서 B로 가든 B에서 D로 가든 E에서 F로 가든, F 없지. E에서 C로 가든 왔다 갔다 모든 점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연결 안 된 점들이 있어, 없어? BD가 있다 치면. 있잖아. 없잖아. 그지? 모든 경로들이 다, 모든 점들이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맞니? D에서 A를 돌아와도 되고, E에서 C를 가도 되고, C에서 D를 가도 되고, 다 갈 수 있습니다. 4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해? BD를 잇는 도로는 없다. 즉, B와 D를, 맞네. 10이 맞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혼자 놀고 난리 났어요. 자, 여기서 뭐다? 제외하자. 뭐? BD가 이웃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생각해도 좋고, 또는 BD를 이웃하지 않게 늘어놓는 방법일 수라고 생각해도 좋고. 만약에 없는 도로가 하나라도 더 있었다면, 그러면은 그냥 이웃하지 않는 거라고 푸는 게 더 빠를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웃하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6건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고, 그냥 이웃하지 않는 거로 풀어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나는 일단 4팩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이웃하는 걸 뺄게. 그럼 뭐야? BD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주면 전체 3개처럼 보이지. 근데 BD 자리를 바꿀 수 있지. 2팩. 그래서 답은 12.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도로망이지만 그냥 이웃하게 늘어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연결된 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BD 빼고만. 맞죠? 끝. 만약에 도로가 몇 개가 많이 비어 있어. 그러면은 그냥 노가다 문제가 되겠지. 됐죠? 됐죠? 야. 끝. 정리. 가자. 1612번. 두 인형 AB에게 색이 정해지지 않은 셔츠와 바지를 모두 입힌 후, 그 다음에 입힌 옷의 색을 정하는 컴퓨터 게임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게임이 졌다는 식이야? 자, 그때 서로 다른 모양의 셔츠와 바지가 3개씩 있고요. 모양. 옷의 색깔은 전부 다 빨강, 초록 중 하나를 정합니다. 와우. 그래요. 한 인형에게 입힌 셔츠와 바지는 다른 인형에게 입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A 인형의 셔츠와 바지의 색은 서로 다르게 정하는데, 초록, 빨강. 그리고 B 인형의 셔츠와 바지의 색도 서로 다르게 정한대요. 뭐 초록, 빨강. 이 게임에서 두 인형 A, B에게 셔츠와 바지를 입히고 색을 정할 때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 뭐야? A가 있어요. 셔츠가 있고요. 바지가 있어요. B 인형이 있어요. 셔츠가 있고요. 바지가 있어요. 뭐래? 셔츠도 3종류, 바지도 3종류인데 서로 다른 종류의 셔츠와 바지를 입힌대. 그럼 먼저 뭐 해보자. 셔츠 경우의 수 3, 셔츠 경우의 수 2, 바지 경우의 수 3, 바지 경우의 수 2. 이거를 그냥 3팩 해도 돼. 3팩이 아니지. 3P에 2, 3P에 2 해도 돼. 셔츠 3개 중에 2개 골라서 A, B한테 입히기. 3P에 2. 바지 3개 중에 2개 골라서 A, B에게 입히기. 3P에 2. 알았죠? 그래봐야 3이 3이니까. 어쨌든 36. 거기다가 뭐 하셈? 색깔 정해주세요. 색. 어떻게? 그래봐야 빨강, 초록 중 하나잖아. 근데 무조건 A도 B도 다른 색깔의 셔츠와 다른 색깔의 바지래. 몇 팩? 2팩. 얘도 2팩. 끝! 다 곱하면 답이죠. 됐죠? (144) 응? 맞네. 답 4번. 답이 없는 줄. 네. 됐죠? 됐죠? 정리해주세요. 62번으로 가보도록 하자. 내가 옛날에 너네 기출문제 풀릴 때 보면은 그림들 막 있잖아. 보면은
뭐 다른 학원 거는 너희들이 얼마나 풀어봤나 모르겠는데 이런 그림들 스캔해서 그대로 사진 찍어서 그대로 붙여놓는 쌤들도 있는데 일단 시험지 색깔이 좀 우중충하잖아. 그 실제 시험지가 회색. 그래가지고 좀 색깔이 이상하거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보통 그림을 직접 그려. 다 그려. 하나하나 다 그려. 근데 의자는 그렇다 쳐. 의자는 대충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와. 어? 그 너네 주는 그 기출 문제. 이 마차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 와, 내가 이거를 진짜 한 땀 한 땀 그리는데 그냥 그냥 개빡친 적이 있었어. 어? 어. 어. 하나 한 땀 한 땀 그린 적이 있었거든. 아, 진짜 토 나왔어. 갑자기 맞춰보니까 그게 생각났네. 1662번. 사실 좌석만 나타내도 되는데 갑자기 그때 삘 받아가지고 마찰 그렸거든. 자, 갑니다. 요 문제. 아, 이거 별표를 쳐야 되겠나? 자주 나오는 문제야. 그 구두 뭐 신발 중에 켤레 고르기. 자, 서로 다른 켤레의 구두 10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아, 말이 이상한데? 여러분, 신발 한 켤레는 왼쪽, 오른쪽 있죠? 그걸 왼짝, 오른짝이라 부를게. 얘가 지금 짝이라고 하고 있어서. 결국 이렇게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뭐요? 으이차. 그러다 보니까 뭐요? 총 10개의 짝이 있는 거지. 맞죠? 뭐,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를 고른다고요? 4개의 짝을 고른대. 그것만 생각하면 뭐야? 10C에 4입니다. 왜요? 노랑 신발 왼쪽, 오른쪽. 다르잖아. 빨간 신발 왼쪽, 오른쪽. 파란 신발, 초록 신발 왼쪽, 오른쪽. 너네 신발을 왼쪽 산 사람 있냐? 없잖아. 그죠? 다 다르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래서 10개가 서로 다 달라. 그저 4개 고르기야. 그런데, 자, 짝이 맞는 구도가 적어도 하나 있어주세요. 자, 이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 만약에 이 문제가 짝이 있는 구두가, 짝이 맞는 구두라고 해야지. 아, 맞는 구두. 짝이 맞는 구두가 딱 한 짝, 한 켤레 있어봐. 그럼 어떻게 할래? 이거 먼저 풀어봐. 이게 더 많이 나와. 어떻게 풀래? 수영도 같은 소리 안 해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짝으로 보지 말고 켤레로 보자. 총 5켤레가 있는 거야. 그 5켤레 중 하나를 골라. 그래서 너네는 한쪽 끝으로 가자. 뭐? 왼쪽 오른쪽 다 고른 거야. 그럼 이제 몇 짝만 더 고르면 돼. 2짝 고르면 되지. 그지? 그 2짝 고르는 방법의 수가 풀이가 2가지야. 그때 첫 번째 풀이 말고 2번째 풀이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나는 첫 번째 풀이 많이 쓴다. 나는 어떻게 하게? 일단 켤레를 놓고 보면은 4켤레 중 2켤레에서 각각 한 짝 한 짝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4개의 남아있는 켤레들 중에 일단 고르기만 하는 거야. 여기에서 한 짝, 여기에서 한 짝 나오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야. 답은 이거 다 곱하는 거겠지. 이때 여기만 계산 좀 해놓자. 얼마야? 그래서 24죠? 일단은 답은 120이겠지. 근데 일단 이 부분만 계산해놓자. 자, 이걸 왜 설명하려고 하냐면 2번째 풀이를 보통 애들이 더 많이 써. 근데 여기서 많이 실수들을 해요. 자, 하나에.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남아있는 켤레 말고 짝이 몇 짝이야? 8짝이 있잖아. 그럼 8짝 중에서 하나만 골라봐. 만약에 얘를 골랐다 치면 이제 더 이상 얘는 선택할 수 없는 거야. 그럼 남아있는 짝이 몇 개야? 6개지. 그럼 6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잖아요, 선생. 이라고 푼 애들이 있다고. 다르지.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어? 지금은 8개 중 하나, 6개 중 하나 순서 있게 고르고 있는 거야. 처음에 고른 게 얘고 2번째 고른 게 얘일 수도 있지만 처음 고른 게 얘고 2번째 고른 게 얘일 수도 있잖아. 구분해 못해. 그래서 여기는 2팩으로 나눠줍니다. 마치 뭐처럼? 분할처럼. 그거를 생각보다 많이들 못 쳐.
그래서 나는 아싸리 풀이를 이렇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지. 요거 자주 나오거든. 잘 기억해놔. 문제를 좀 바꾼 다음에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훨씬 많이 등장해요. 적어도보다. 알겠죠? 그래서 요 문제 잠깐 필기 먼저 좀 할까? 어? 8개 중 하나 선택했지. 얘는 선택했지. 그럼 이제 얘는 선택 못 하잖아. 짝이 다른 거 골라야 되잖아. 이제.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 남은 6개 좀 고른다니까. 아니, 어떻게 하라고가 문제 조건이 이제는 짝이 안 맞는 거 골라야 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8개 중에 하나 고르지. 8개 중에 하나 골랐지. 뭔가 골라지면은 그거랑 세트인 짝은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61이지. 이게 무슨 소리야? 네가 약속을 하는 거야. 저 6개는 파란색을 제외한 6개 중 하나 골라야 되겠구나. 근데 그건 네가 고르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어? 적어도 없앤 문제라고 보면 돼. 그냥 짝이 맞는 구도가 단 한 켤레만 짝이 맞아주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뭐다? 적어도면 뭐야? 반대를 빼면 된다, 맞죠? 6건처럼 푼다, 맞죠? 6건처럼이 된다. 6건으로 푼다, 맞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뭐 하면 돼? 모두 다, 4켤레 모두 다, 뭐 해요? 짝이 맞지 않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되겠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아까 말했던 10, 14. 그치? 얘는 뭐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 하지 말라 그런 거 10개 중에 하나 고르고 남아있는 거 이거 골랐으면 이거는 제외하고 남아있는 8개 중에 하나 고르고 그럼 만약 이걸 골랐다 치면 얘는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중에 하나 고르고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이게 끝이 아니라 뭐 해? 4팩으로 나눠야 되는 거야. 근데 이 풀이 어렵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권장하는 풀이는 그래서 뭐다? 일단은 전체 5켤레 중에 4개의 켤레를 골라. 켤레만 색깔만 딱 고른 다음에 그 안에서 2개 중 뭐 고를래? 2개 중 뭐 고를래? 2개 중 뭐 고를래? 2개 중 뭐 고를래? 둘둘둘둘 곱하는 게 더 빨라. 안전하고. 이 4팩으로 나눠야 되겠군이라는 생각을 지금 당장은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어려워져요. 알았죠? 계산해보자. 10시 4. 계산해야 돼? 뭐 6543이 왜 나와? 이거 뭐야? 약분을 해버리도록 하자. 얼마예요? 210에서 80을 뺍니다. 답은 130이 나와야 되네요. 밑에 것도 계산해볼까? 얘는 약분해. 210인데 80. 그래서 210에서 80을 뺀다. 답은 130. 밑에 게 훨씬 안전해. 빠르고. 알았죠? 알았죠? 끝. 그래서 아마 이것 따라갔는데 4팩 안에서 틀린 애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긴 해. 뭐 스토리를 잘못 짰을 수도 있겠지. 92번 가보도록 하자. 일단 정리부터 해주세요. 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A, B, C, D를 골랐다. 예를 들어서 A, B, C, D가 1, 2, 3, 4, 5다. 그럼 12,345. 뭐 이런 거다, 그렇지? 그렇게 나타내어지는 5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이면서 그리고 A보다 B가 작고 B보다 C가 작은데 C보다는 D가 크고 D보다는 E가 커지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개수를 찾아주세요. 일단 5의 배수면 무조건 1의 자리는 0 아니면 5여야 하는데 자연수다 보니까 E는 무조건 5다. 맞지? 맞죠? 그럼 요거 만족하면 뭐예요? 일단 CD는 뭐 해야 된다? 5보다 작은 1, 2, 3, 4 중에서 2개를 선택해 줘야 되는데 자 잠깐만 고기 눌러볼래?
일단 CD부터 먼저 얘기했다. 자, CD는 어떻게 골라주면 돼? 5보다 작은 수. 1, 2, 3, 4 중에서 4개 중에서 몇 개 고르면 돼? CD 2개 고르면 됩니다. C야, P야? 시은아. C죠. 그렇지. 무조건 D가 큰 거거든. CD 중에 누구한테 큰 거 줄까? 고민하는 게 아니거든. 무조건 큰 게 D입니다. 그래서 C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렇게 풀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요? C의 E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골라진 C가 누구냐에 따라 얘는 또 달라지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다? 뭐 수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경우 나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수형도라면은 C가 수형도로 갈까? 1, 2, 3, 4 하면 되는 거고 4는 안 되겠구나. 만약에 경우 나누기로 하면 1번 C가 1일 때 2번 C가 2일 때 3번 C가 3일 때로 나누면 되고 알았죠? 뭐 풀이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때 누구부터? D부터 골라볼까? 자, C가 1이니까 1과 5 사이에 있는 D 1과 5 사이에 있는 D 누구? 2, 3, 4 세 개 중에 하나 얘는 2개 중에 하나 얘는 무조건 4 하나 맞죠?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구 고르러 가자 이제는 A, B 고르러 가자 자, A, B 어떻게 고를래? C보다 큰 거 1보다 큰 거 몇 개? 8개 중에 다 고르면 돼? 아니죠. 5만 빼? D도 빼야지. 5와 D를 제외한 나머지 몇 개 중에 6개 중에 2개를 고르면 돼. C야 P야? 지우라. 이번에도 C죠. 왜? 큰 놈이 무조건 A거든. 알았어. 왜 6개인지 알겠어? 저 중에 5가 포함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라. 갑자기 알아? 오케이. 좋아. 그럼 여기도 뭐다? C에서 있던 2보다 더 큰데. 맞지? D와 5를 제외한 나머지 몇 개 중에 2보다 큰 7개 중에 2개를 제외한 5개 중에 2개 고르기. 얘는 그럼 자동으로 4개 중에 2개 고르기겠지. 알았나요? 이게 얼마야? 45. 이게 얼마야? 내 나이. 이게 얼마야? 6. 이 세 개 뭐 하면 됩니까? 더해요, 곱해요? 그렇지. 더해요. 60일? 70일? 답은 C 한번. 어때요? 정말 쉽죠? 끝. 낙타가 탔다고? 일단 칭찬은 아니지, 이 녀석아. 낙타가 태우가 칭찬을 쓰기가 쉽지 않지 않나? 너 남아, 박시은. 자, 됐나요? 정리. 가자. 이거 모의고사 기출문제. 요거. 그 프린트. 그거다. 내가 그 내신 대비 때 내가 줬던 프린트. 거기 있었다. 요 문제 자주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요즘도 자주 나온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꼭지점들 중 몇 개? 뭐, 4개. 선택해서 사각형을 만듭시다. 맞죠? 대신에 뭐만 아니면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르면 사각형이 아니야. 아니지. 삼각형이지. 이런 것들은 제외해야 돼. 자, 어쨌든 근데 문제 조건이 이상해. 뭐가? 이 삼각형을 포함을 하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무조건 뭐는 하나 골라줘야 되겠어. 원점은 무조건 필요로 합니다. 원점을 고르지 않고서는 그 어떻게 만든 사각형도 삼각형 포함 못해. 맞죠? 그래서 원점은 무조건 골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얘를 골랐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뭐가? 이렇게 되는 순간 포함은 못하잖아. 이게 뭐야? 그런 그리는 거야? 아무튼 맞죠? 그래서 뭐다? 원점만 고르고 끝이 아니라 0,4 또는 0,8 둘 중 하나는 무조건 골라줘야 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의 점은 이 2개 고를 수는 없잖아. 삼각형이면 되잖아. 이 2개 골라도 안 되고. 그럼 이 2개는 무조건 하나, 이것도 하나. 그럼 뭐야? 이 4개 중에 나머지 하나 고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1 곱하기 2C의 1로 쓸게. 그냥 2라고 써도 되지만
그리고 2C의 1, 그리고 4C의 1.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이거의 다는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뭐는? 예를 들어서 얘 고르고 얘 고르고 얘 골랐다면 그거는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골라진 거니까. 네, 이해됐음? 그래서 이거 하나는 제외합니다. 다음은 15예요. 어때요? 정말 쉽죠? 네. 아니 행렬 하자니까 뭘 쉬어요? 너 오늘 왜 그래? 지우라. 귀를 혹시 닫았니? 아 그래? 그래 보여. 왜 그 힘듦을 혼자 겪으면 되지. 혼자 이겨내야지. 왜 나한테 전이시키려 그래? 나도 힘들어지고 있어. 정말. 자 갑시다. 너네 엑셀이나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 써본 사람? 거기서 행렬 구분하냐? 이게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면 편해. 행은 당연히 이거, 열은 이거. 그래서 그 엑셀 보면은 여기에 A, 여기 B, 여기 C, 여기 1, 여기 2, 여기 3, 뭐야? 1행, 2행, 3행, 뭐 A열, B열, C열. 그래서 요런 데는 2행, C열, 뭐 이라고 부르게 되겠지. C열을 먼저 얘기할 수도 있나? 아무튼 그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기본 상식. 행은 요런 거. 가로로 한 줄을 행이라 부르고 그게 세로 방향으로 쭉쭉 나열되면서 1행, 2행, 3행, 4행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열. 무조건 기본. 알았죠? 그래서 행렬은 뭐다? 어떤 수를 뭐 한다? 행과 열 모양으로 나열해가지고 만드는 녀석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 3, 4, 1 뭐 이런 게 있다 치면은 뭐다? 2행, 2열 모양의 행렬이에요. 1, 2, 3, 4 이렇게 나열해놨어요. 뭐 똑같은 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되는 거지. 알았죠? 그때 이게 뭐다? 1행, 2행, 1열, 2열. 아 근데 행과 열을 똑같이 해놓으니까 헷갈리네 오히려. 다르게 하자. 1, 2, 3, 0, 2, 4. 뭐 이렇게 있다 치자. 몇 행, 몇 열? 2행, 3열. 맞죠? 그래서 1행, 2행, 1열, 2열, 3열. 그래서 보통 A11 뭐야? 1행, 1열. A12 뭐야? A 1행, 2열. 1행, 3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전체적인 거는 뭐다? 2행, 3열인데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도 부릅니다. 얘는 뭐 생김새에 대한 얘기. 알았죠? 그리고 이 각각 하나하나의 성분을 요소들을 뭐라 불러? 말 그대로 2행, 3열에 있는 성분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IJ면 뭐다? I행, J열, 열 성분을 AIJ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뭐 그런 명칭들에 대한 얘기 쪼르륵. 알았죠? 그리고 그 중에서 행과 열이 똑같은 아까 내가 예시든 2행, 2열 같은 거는 n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해서 n행, n열. 그럼 아까는 2차 정사각 행렬. 3행, 3열이면은 뭐 3 곱하기 3 행렬이라고도 부르고 3바이 3이라고도 하는데 3바이 3 행렬이라고도 부르고 3차 정사각 행렬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 뭐 명칭들 몇 가지. 자, 행렬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이유는 솔직히 난 잘 모르겠어. 옛날에 막 1차 변환, 회전 변환하면서 막 그런 복잡한 연산들, 뭐 역행렬 이런 것들. 그런 게 들어갔을 때는 사실은 진짜 좀 많이 어렵기도 했고 복잡한 것들을 심플하게 계산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했어. 도형의 이동 같은 거 표현을 할 수 있는 좀 독특한 방식, 또 다른 방식 정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들어왔어. 그냥 덧셈, 뺄셈, 곱셈 정도만 들어왔어. 역행렬 같은 것도 없고요. 뭐 켈리 해밀턴 정리 이런 거 좀 이따 오늘 할 텐데 그 사실은 아무 필요가 없어. 그러면 도대체 행렬을 왜 배우냐? 그 너희가 나중에 뭐 공대를 가든 다른 이과 계열이나 문과 계열도 아마 가면은 대학교로 가면은 어떤 뭐 실험이라던가
아니면은 역사적인 뭐 기록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화할 때, 컴퓨터로 데이터화를 할 때 그때 보고 읽을 수는 있어야 되거든. 그때 행렬로 생각보다 많이들 표현합니다. 꼭 공대가 아니더라도, 이과가 아니더라도 문과 쪽, 경영이나 경제 쪽에서도, 역사 쪽에서도 쓰기는 써요. 뭐 실제로 실생활에서 쓰진 않겠지만 전공으로 들어가면 써요. 그때 보고 읽을 수는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제 그거를 좀 학교 시험이 많이 어려운 편이면은 만드세요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이제 보통 행렬을 좀 배우는 거고, 그거 말고 나머지 솔직히 덧셈, 뺄셈, 곱셈, 연산은 진짜 쉬워. 알았음? 자, 봐보자. 행렬의 연산. 여기 바로 나오나? 이게 없지? 행렬의 연산. 덧셈 먼저 하자. 덧셈, 뺄셈. 자, 일단 덧셈, 뺄셈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이 있어야 된다. 뭐? 모양이 같은 행렬끼리 연산 가능. 아무런 행렬 두 개 가지고 와서 연산시키세요, 더하세요, 빼세요. 계산 못합니다. 어머. 알았죠? 그래서 똑같은 모양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치면 A11, A12, A13, A21, A22, A23. 그럼 얘랑 덧셈이나 뺄셈이 가능할 것 같은 또는 가능한 모양도 뭐 해야 된다? 이행삼렬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야? B11, B12, B13. 얘는 B21, B22, B23. 그래서 더해진 행렬은 뭐가 된다? 뺀 행렬은 뭐가 된다? 모양도 그대로 넘어가면서 각각의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성분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같은 연산을 똑같이, 왜 이렇게 버벅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밑에 것도 똑같으니까 생각할게. 알았죠? 덧셈 뺄셈은 요 정도. 이거 할 줄만 알면 된다고. 자, 그럼 덧셈 뺄셈 물어보겠냐 안 물어보겠냐? 거의 안 물어보지. 위에 거 지워도 되죠? 그러면은 연산에서, 행렬의 연산에서 너네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연산 뭐? 곱셈입니다. 곱셈. 요거까지 하고 장난치자. 자, 먼저 A 행렬이 있어요. M 곱하기 N 행렬이에요. B 행렬이 있어요. 뭐예요? I 곱하기 J 행렬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여기서 A 곱하기 B라는 연산을 할 거야. 곱셈. 또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겠지. 네. 자, 뭐 규칙이 있습니다. 뭐예요? 연산, 그 행렬, 곱하기라는 연산 앞에 있는 행렬의 열과 곱하기라는 기호의 뒤에 있는 행렬의 행위. 둘이 같을 때만 연산이 가능해요. 그 말은 예를 들어서야, 자, A가 2 곱하기 3 행렬이다. B가 3 곱하기 4 행렬이다. A 곱하기 B라는 연산 가능 불가능? 가능합니다. B 곱하기 A라는 행렬 연산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그 말은 둘은 기본적으로 달라. 아예 연산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연산이 만약에 가능해지더라도 다를 수도 있고, 물론 같게 만들어주세요도 있을 수도 있겠지. 그 말은. 알았죠? 어쨌든 지금은 이렇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 성립 판단한다? 안 합니다. A, B라는 행렬과 BA라는 행렬은 서로 다릅니다. 그 말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연산이 있어. A 행렬과 B 행렬의 모양이 2차 정사각 행렬로 똑같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2by 2니까 덧셈을 하더라도 2차 정사각 행렬일 거거든. 제곱이라는 연산 가능 불가능? 가능할 겁니다. 이행 2열이니까. 뭐 순서가 앞이든 뒤든 똑같잖아. 행과 열이. 자, 그런데 연산을 했을 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그렇지. 이거를 전개란의 연산을 하는 거는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AB와 BA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이게 맞아요. 그런 곱셈 공식이 일부 성립하지 않는 게 존재해버리지.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들 틀려옵니다. 저걸로 함정 문제 많이 만들기도 하고 뭐 참고지 문제를 포함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들 알았죠? 실수하게 많이 만들어줄 겁니다. 이런 연산들을. 그거 나중에 조만간 나오게 될 거다. 어쨌든 그때 연산을 어떻게 한다 얘들아. 간다. 이거를 일단은 2차로 갈게. 그때 예를 들어서 A11, A12, A21, A22 안 보이겠다. B11, B12, B21, B22 이행 2열이고 2행 2열이니까 연산 가능하죠?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돼? A11, B11 둘이 곱하고 더하기 A12, B21 곱하고 그 둘이 더합니다. 2행 1열 성분이 되고요. A11, A12, B12 더하기 A12, B22 얘는 A21, B11 더하기 A22, B21 자, 이거 외울 거야? 절대로 못 외워.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하라? 이렇게 곱해서 얘를 만들고 이 두 개와 이 두 개를 각각 곱하고 더해서 얘를 만들고 어디도 마찬가지 얘네들을 그대로 여기다가 곱하는 거지. 맞죠? 아래쪽 왼쪽 아래 왼쪽에다가 A21과 B11을 곱한 거 A22와 B21을 곱한 거 집어넣고 그럼 마지막 여기는 뭐겠어? 요거랑 요거랑 곱해서 A21, B12 더하기 A22, B22로 만들어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한 게 행렬의 곱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옆으로 세로로 옆으로 세로로 옆으로 세로로 오케이? 그런 식으로 모양으로 기억을 하세요. 저 식 절대로 못 외운다. 나도 못 외워. 나도 보면서 써가는 거지. 알았죠? 외우는 게 아니야. 절대로. 알았죠? 그런 식의 연산이 있다 정도까지만 하자. 알았죠? 아직 용어도 뭐 몇 개 필요한 연산도 덜 나왔지만 일단 잠깐 쉬었다 하자. 상태가 안 좋다 너희들.